네,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오늘 출고될 장비는 두산 DX300 네, 철거 전용 장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보조붐을 장착을 했고 네, 대다수 실린더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씩 발생되는 실린더 외부 충격을 대비해서 보조 카바도 이렇게 다 장착이 됐습니다. 여기는 힌지용 버킷 실린더 보호 카바. 네, 여기는 기존의 버킷 실린더의 보호 카바. 이 철거 장비다 보니까 낙하물이 수도 없이 수시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린더 로드에 손상을 입고, 로드에 손상을 입으면 누유의 현상이 또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네,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카바가 적용이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붐 실린더는 하향 네, 조정이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똑같은 실린더를 하더라도 예, 각도에 따라서 네, 힘 쓰고 안 쓰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네, 또 암 실린더도 위에 한 개, 밑에 두 개. 요거는 밑에 실린더는 밑에 실린더라든지 붐 실린더의 가운데 파워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됐죠. 네, 파워형이라서 이렇게 또 파워. 네, 브레이드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공 작업이다 보니까 네, 브레이드를 장착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지금 이게 브레이드가 다 덜 올라간 겁니다. 왜 웨이트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약간 좀 내려진 상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보조 웨이트 네, 장착이 됐습니다. 캐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틸팅 캐빈, 네, 뒤에는 틸팅 캐빈이 4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 배선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난 상태고, 네, 41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다는 점, 수정이 됐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 카라샤가 도착하다 보니까 어제 늦게는 장착을 못하고 네, 오늘 이제 장착을 할 계획이거든요. 장착을 해서 전체 시운전을 하고 오늘 저녁에 출고를 시킬 계획입니다. 네, 지금 집게는 크라샤는 네, 집게가 아니고 크라샤는 네, 요 모델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네, 08용인데 어제 내려왔고, 제품은 어디 거냐면은 제품이 네, WHI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WH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 크라샤가 장착이 된다. 네, 이 크라샤를 장착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우리 08 카라사 집게를 장착을 했습니다. 하고 힌지를 차고 네, 기존의 파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운전을 우리 차주분이 우리 김민혁 사장님이 직접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라샤 방향 문제로 약간 좀 전향을 하고 네, 카메라 배선만 좀 보완을 해서 바로 출고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파워를 넣었을 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경광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경광등이 파워가 들어가면은 네, 파워가 들어가면은 네, 이 경광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깜빡거리게, 그래서 외부에서나 또 우리 운전자들이 파워가 들어갔구나, 파워가 들어갔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운전이 마무리 적응되는 대로 위로 다 올려보고 또 어떻게 또 그 작업 영역이 가능한지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밖으로 가져 나와서 지금 우리 김민혁 사장님이 지금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뻗으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히 기울어지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전도 하중에 대한 그 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08 크라사에 그리고 4.5m 힌지 네, 그리고 기존의 스탠다드 붐에
네, 파워 붐 실린더, 파워 암 실린더, 파워 버켓 실린더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주 목적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도심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밀집 지역이거든요. 큰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라든지. 그런데 큰 장비를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높이 때문에 큰 장비를 쓰는데, 일반 텐은 그 최대 지상구가 11m거든요. 11m다 보니까 또 그 작업이 팔 길이가 또 안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차는 진입이 되는데 길이가 짧고, 또 큰 차를 넣으려니까 잘리는 가는데 또 진입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이 겪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비 DX300에 파워 굴삭기를 적용하면서 힌지를 적용하는 이유가, 진입도 되면서 최대 17m까지 뭐 작업 조건에 따라서 크라스에 따라서 17.5m까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파워가 작동이 된 상태입니다. 저기 보면은 전멸등이 작동이 되는데, 지금 다 뻗은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하거나 이러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작업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죠. 이렇게 다 뻗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차가 어느 선에서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장비가 좋아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감을 잡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감을 잡는 만큼 또 안전하니까. 네. 근데 뭐 늘 하시는 분이 돼서 그런가 상당히 시운전을 또 잘하고 계시네요. 멋있게 잘합니다. 지금은 이제 브레이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뻗어보는 거거든요. 브레이드 쪽으로 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지금은 45도입니다. 트랙과 45도로 했을 때 참 섬세한 분이에요. 우리 김민혁 사장님은 내가 우리 지금 3일째 저희들하고 묵고 자고 하면서 지금 시운전을 계속하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섬세한 분입니다. 지금 45도에서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을 잡는 겁니다. 트랙을 브레이드 쪽으로 해서 좌우 45도는 다 뻗어서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철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 뻗은 상태에서 어떤 경우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차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크라샤가 네, 월더 거랍니다. 월더. 네, 지금도 좌우 45도를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45, 90도. 네. 브레이드 쪽으로 한다 그러면 브레이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네, 전도 하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웬만해서 꿀렁거려도 네, 차가 뭐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는 브레이드 쪽으로 해야 된다. 네, 브레이드 쪽으로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파워형으로 철거를 만드는 이유가, 이 장비 하나로 네, 고층에서 기초 작업까지 자부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자부동까지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네,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거죠. 고층을 할 때는 보통 5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할 때는 힌지를 차고 한 2층까지, 그래 2층까지는 잡는데, 그래 3층 정도부터는 힌지를 탈거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힌지를 탈거를 하고 네, 그때부터는 탱크라샤로, 네, 본연의 탱크라샤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잡을 때는 니빠로 해서 네, 다 해버리면 또 되는 거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습니다. 그 장비 자체가. 힘은 남아 돌아야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때릴 때나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가장 손상을 많이 주는 포지션이 어느 거냐, 어떤 작업을 할 때냐 보면은 모래 풀 때입니다. 모래. 그 중량이라든지 이 모래가 상당히 장비를 마모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철거 장비나 이런 장비들은 생각 외로 그렇게 무리는 많이 가지 않거든요. 크라샤가 저 소모가 많은 거지. 알고 쓰면은 무리가 안 갑니다. 근데 이런 힘이 엄청난 장비를 막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절단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굴삭기는 어느 정도의 숙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힘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어마무지한 장비인데 그 힘을 컨트롤 못 한다 그러면은 사고 나는 거죠. 상당히 뭐 정수각이 부드럽게 작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네, 브레이드도 기존보다 100mm를 더 짧게 했습니다. 운반을 위해서 이동을 줄에다 실었을 때 브레이드가 또 간섭이 일어나서 그 버켓에 돼 있어 지상고를 좀 낮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드도 개선을 해서 최대한 짧게, 그리고 많이 들리게, 많이 내려가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날을 딱 내리고 철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날을 내리는 게 안전하거든요. 안 내리도 옆으로도 뭐 상관없지만 안 내리는 게 삼날을 지면에 딱 내리면은 그 순간에 안전도가 한 3배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랙에서 45도 45도 각도로 지금 뭐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해보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거는 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장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본인의 감을 못 잡으면 안 되거든요. 감을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지금 보면 트랙이 약간 들썩거리는데 그래도 차가 넘어지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감, 이런 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비가 불안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길이가 길다는 거는 어차피 좀 그만큼 부하가 간다는 겁니다. 무리가 간다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브레이드 반대편을 해서 이렇게 해도 뭐 뒤가 약간 들썩거리기는 들썩거리거든요.
지금은 각도를 약간 더 틀었네 보니까 45도에서 약간 더 틀어서 네, 저래 해도 제가 볼 때는 뒤가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끄떡도 안 하네. 우리 김민혁 사장님은 보니까 자기 장비를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쭉 같이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장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장비가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잘 아는 거고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하네 보는데. 이제 옆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자기의 전도 하중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느 각도에서 넘어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아까 대충 한번 재보니까 한 15m까지는 한 15m 정도 되니까 차가 약간 기울어지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작업할 일은 없습니다. 웬만한 작업은 360도, 실제 작업에서는 360도 다 돌려서 해도 차가 기울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내 장비가 어느 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장비가 어느 시점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되니까 뒤가 들리네. 요 정도 되니까. 네, 뒤가 들리죠. 요게 한 15m 정도 시점 됩니다. 자,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네, 지금은 이제 틸팅을 해서 완전히 지금은 틸팅을 안 시키고 지금 작업을 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뒤로 계속 물러납니다 지금. 요게 한 17점 한 2, 3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각도는 지금 요렇게 작업하는 건 한 15.5m, 16m, 네, 그 정도 될 듯하고, 최대 높이가 17점, 일단 전산상으로 17.5m 나오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실제하고. 요게 실제에서 작업하는 각도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김 사장님이 자꾸 많이 흔들어 보는 이유가 차가 기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가 감을 잡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겁납니다. 이게 해보면은
작업을 해보면 처음에는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장비가 방향을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장비 하나로 위에서 고층에서 저층 바닥 기초까지 다 제거 가능한, 그리고 진입이 용이한, 그리고 힘이 남아 도는 뭐 그런 장비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두인의 힌지용 파워 굴착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당연히 또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장비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네, 원하는 장비, 틀에 갖춰진 그런 정형화된 장비가 아니라 현장에 가장 적합하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장비,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 그런 장비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우리 두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분 중에 가장 섬세하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주행도 해가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동작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파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실린더 8개가 전부 다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지금 포지션이 제대로는 아니고 네, 야, 참 많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 DX300 힌지용 파워 굴삭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한 사항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